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현대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50년대 활동했던 시인, 그 이전에도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1930년대부터 시의 계열을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공부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더니즘, 순수 서정, 리얼리즘입니다. 이 세 가지 계열의 시를 읽는 방법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모더니즘 시인 같은 경우는 이 두 분 기억하면 좋습니다. 바로 정지용 시인과 이상 시인. 물론 이외에도 김광균 시인도 있고요. 모더니즘 쪽에서 활동했던 김기림 시인도 있고 많습니다. 순수 서정 시인은 더 많죠. 시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서정이기 때문이죠. 김영랑 시인, 서정주 시인, 오장환 시인 이런 분들이 1930년대 주로 활동했던 시인들입니다.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쭉 오래 사시면서 활동을 하게 됐죠. 리얼리즘 쪽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 백석 시인 그리고 이용학 시인도 리얼리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항 시인들도 현실을 반영한 그런 어떤 시들을 썼기 때문에 리얼리즘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40년대를 거쳐 50년대에도요,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5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스트는요, 바로 이 두 분인데, 김수영 시인과 박인환 시인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이따가 선생님이 좀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할 텐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모더니스트로 활동했던 분이고, 박인환 시인 같은 경우는 목마와 숙녀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모더니스트입니다. 하지만 50년대 모더니즘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난해한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순수 서정 시인도 여전히 많았는데요. 오늘 공부할 유치환 시인 그리고 청록파로 불리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시인이 주로 50년대 활동했던 서정 시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얼리즘도 여전합니다. 우리 구상 시인 지난 초토의 시로 공부했죠. 그리고 김수영 시인 또한 리얼리즘, 현실을 반영한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시를 감상할 때는 시의 표현 기법을 중심으로 감상하면 좋고요. 리얼리즘 같은 경우는 시대를 반영해서 그 시의 상징적 의미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좋고요. 순수 서정시는 시적 화자의 정서에 주목을 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50년대 활동했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청마 유치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한 선생님의 사진이에요. 어린 시절 소년기의 사진이고요. 청년기의 사진, 중장년기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유치한 선생님은요, 경상남도 통영분입니다. 과거엔 충무였는데 통영으로 합쳐진 곳입니다. 통영은 예로부터 굉장히 훌륭한 문인들이 많이 나온 곳이기도 하죠. 유치환 시인을 비롯해서 꽃을 쓴 우리 시인 김춘수 시인도 통영 분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춘수 문학관과 유치환의 청마 문학관이 모두 통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출신의 또 유명한 문인이 있어요. 바로 토지를 쓴 박경리 작가입니다. 통영을 배경으로 또 소설을 많이 쓰기도 했죠. 김약국의 딸들 같은 소설이요. 자, 유치환 시인은 통영 출신이신데 대학을 연희전문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만은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닐 때 정지용 시인에게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정지용 시인은 어떻게 보면 시인들의 시인,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란 말이 있듯이 그런 편인데 정지용 시인이 등단시킨 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연배인 이상 시인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50년대를 대표하는 순수 서정 시인들로 이야기했던 청록파도 정지용 시인에 의해 등단을 했고 또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도 정지용 시인의 추천으로 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정지용 시인이 그만큼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시인이고 유치한 시인도 정지용의 시에 감명을 받고 1931년에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1939년에는 그가 10년간 쓴 시를 모아서 청마시초라고 하는 최초의 시집을 내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깃발, 이것은 소렴나우성, 바위, 그리고 오늘 공부할 생명에서와 같은 작품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원 시인은 생명파 시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오늘 공부할 생명에서만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살아있는 것들, 역동적인 것들, 인간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같은 생명파 시인으로 서정주 시인과 오장환 시인이 있는데요. 이 서정주 시인이 결성한 시인 부락이라고 하는 동인이 이 생명파 시인들이 많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940년에는 일제강점기였잖아요. 문단의 암흑기이기도 했고요. 그때 잠시간 만주에 피신을 했었다가 해방 이후에는 국내로 돌아와서 유치원 시인은 국어교사를 하게 됩니다.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시인이자. 그러면서 유치원 시인이 나중에는 교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찐 교사였던 거예요. 통영여자중학교에 근무를 하실 때, 그 학교에 21살이었나요? 가정선생님이었는데, 이영도라고 하는 가정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망인입니다. 전쟁통에 남편이 죽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미망인이었어요. 그 미망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 같은 것들이 시작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영도 선생님의 오빠가 이호우라고 하는 시조 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영도 선생님도 문학에 조예가 있었죠. 유치한 선생님이 또 시인이기도 하니까 점점 이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젊은 미망인 이영도와 유치한 시인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유치한 시인은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된 이 유치원 선생님은요, 통영여중을 떠난 이후로는 이영도 선생님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로 약 20년간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영도 선생님에 대한 마음은 유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교감과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문학을 통한 그런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도 선생님에게 무려 5천 통의 편지를 보냈답니다. 지금이야 메일과 카톡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편지를 쓰려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야 했어요. 20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우체국을 방문했던 청마 유치원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그가 방문했던 우체국은요, 이름을 청마 우체국으로 바꿀 정도였습니다. 보통 우체국은 지역명을 따잖아요. 공주 우체국처럼. 그런데 그 통영에 있는 일부 그 우체국은요, 청마 우체국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자, 유치원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영도 선생님이 그가 쓴 편지 중에 200통을 추렸어요. 아마 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추려서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고 하는 시집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청마 유치원 씨가 규수시인 이영도 여사에게 20년간 보낸 성결한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표지에 써 있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받았던 원고료는 있잖아요. 고료는 다 전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보통 바위, 생명에서처럼 강인한 어조를 사용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고 하는 시집에는요, 이렇게 부드러운 어조,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사랑을 노래한 연시를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부산 남여상교장을 할 때요. 지금은 부산예술영상고등학교인가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교장을 하고 계실 때, 문인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슬퍼해서요. 그 추모 행렬로 인해서 부산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유치원 시인은 사랑받는 시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요. 유치원 시인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시비가 가장 많은 시인입니다. 시를 써놓은 비석이죠. 그가 근무했던 학교마다 한 개씩 있고, 그가 살았던 곳마다 한 개씩 있으니까 굉장히 시비가 많은 시인입니다. 유치원 시인의 형 또한 유명한 분인데요. 유치진이라고 하는 희곡 작가입니다. 토막, 소, 뭐 이런 희곡으로 유명한데, 아쉬운 점은 이분 같은 경우에 반민족 행위를 해서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죠. 자, 유치원 시인의 생명해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 생명해설을 읽고 삶의 의지를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해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자, 이게 유치원 시인의 생명의 섭니다. 자, 아마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면 유치원 시인의 그 특징이 관념적인 시어를 많이 쓴다는 점. 관념적인 시어들은 추상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한자어를 즐겨 쓰셨다는 점에서 그의 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시적 화자가 지금 머릿속에 회의감이 있나 봐요. 회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의심입니다. 의구심. 그 의구심을 해결하려면 내한테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적 화자의 감정은 다운되어 있겠죠. 자,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해서 마음에는 애증이 가득한 거예요. 복잡 단단한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적 화자의 마음이 아마 미성숙한 상태, 불안한 상태고 뭐 그런 또 피폐한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낀다라고 표현해요. 병든 나무에다가 자신의 처지를 빗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픈 상황이라면, 심신이 고단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디로 가세요?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세요.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은요, 어떤 특정한 사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 쪽에 사막이 많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가자라고 하는 말투, 청유형어죠. 청유형과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면 그 시에는 의지적인 느낌이 듭니다. 의지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아라비아 사막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아라비아 사막이 어떤 곳인지는 이연에서 더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한데요. 흰 해란 뜻이죠. 그쵸? 자, 그런데 보통 해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시어로 많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희망, 그쵸? 절대자, 뭐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은데 여기서의 해는요, 뜨거워요. 뜨거운 사막에 비치는 해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해의 원형적인 상징을 떠올려 보면 뭐 희망, 그치? 절대자, 미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여기서는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원형적 상징이 아닌 개인적인 의미, 개인적 상징으로
이 시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일체가 그래서 여기에는 일체가 모래 속에 다 사멸했대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하면 보통 이렇게 선인장 같은 것도 있을 법한데 이런 거조차 없는, 그죠? 아주 모든 것이 사멸한 그런 극한의 상황, 모든 것이 사멸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겁의 허적이랍니다.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겁, 영원히 긴, 그죠? 허적, 적막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적막감이 감도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오직 뭐밖에 없냐면요. 알라밖에 없는데, 알라는 뭐예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는 손가락만 튕겨도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여기서는 이 알라신도 고민하고 방황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극한의 공간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그죠? 절대자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곳으로 병든 나무인 내가 가야 된답니다. 한번 뒷내용 살펴봅시다. 왜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그 영겁의 허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고독감이 들 거예요.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시적 허용이죠? 자, 홀로 서면 운명처럼 나를 대면케 될지니, 자, 이게 핵심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 가게 되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근데 나를 그냥 나라고 하지 않고 콤마를 사용했죠? 콤마가 아니라 따옴표를 사용했죠? 그죠? 이 나는 그러니까 현재의 나와는, 그죠? 현재의 나, 현실의 나, 현실적 자아라고 할까요? 현실적 자아와는 서로 대비가 되는 존재예요. 자, 여기서 운명처럼 나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자, 나의 생명이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될 나는 생명력을 지닌 존재예요. 자, 현실의 자아는 병든 자아이기 때문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야. 그런데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만날 나는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고 심지어 원시 본연한 자태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나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나는 본질적인 원시 본연의 자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본질적인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적 화자가 지금 현실에서는 굉장히 미성숙하고 불안하고 피폐한 상황인데 내가 이 극한의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상황입니다. 역설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본질적인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시적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내가 원시 본연의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이 사막과 같은 말입니다.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겠다라고 했는데 뭔 말이냐면 이런 극한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죠? 극단적인 게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휴식도 필요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본인 자신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젊은 날에 너무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군대를 갈 때 조금 힘든 군대로 가기도 합니다. 해병대를 간다든지 뭐 UDT나 특전사를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지키고 싶어하는 애국심에 가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를 정말 새롭게 생명력을 지닌 어떤 원시 본연의 어떤 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기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공부하느라 힘들 겁니다. 아마 아라비아 사막처럼 굉장히 삭막하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아는요, 아마도 이전까지의 자아는 회의감도 좀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애증도 있었을 텐데,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분명 선생님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력, 정말 본연의 자아, 정말 멋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생명에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의지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생명에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아마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청록집에 수록된 조지훈 시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파이팅!